무아의 책그릇. 당신이 이 책을 펼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아마도 당신 영혼이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만나보라는 초대를 했을 것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 당신의 본질적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우주가 무한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순수 의식의 장이다. 세계의 가장 오랜 철학서 가운데 하나인 베단타는 말한다. 이유가 있는 행복은 그 이유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비참함일 뿐이라고. 아무 이유 없는 행복,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행복이다. 행복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상태이지만 자주 어지러운 마음들로 덮여 있다. 아름답게 떠오르는 아침 해가 구름 뒤에 숨어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행복도 매일의 번잡한 관심사들 뒤에 숨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저런 제약의 구름 위로 솟아올라 제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을 되찾게 되면서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행복이 저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우주에 창조하는 힘에 연결되었음이 느껴진다. 아울러 우주와 연결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행복하게 살수록 우연한 동시 발생 형태로 우리의 욕망이 저절로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행복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행복을 넘어 우리 존재의 신비를 아는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많은 욕망이 충족된다 해도 여전히 남는 불만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우리의 이 물음들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이미 깊은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큰 놀라움, 무한한 사랑, 그리고 깊은 겸손을 경험하기 바란다. 삶의 장이 당신이다. 당신의 참 자아는 순수의식 또는 영인데 그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되는 것이다. 당신의 참 자아를 알고 그것과 하나 될 때 당신의 지능이 감옥에서 나와 무한하고 경계 없는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무한한 다양성 가운데 저를 나타내는 지능의 모호한 장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지능의 장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면 마음이고 객관적으로 경험하면 물질이다. 마음과 물질은 동떨어진 실체가 아니다.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달리 말해서 사람 몸이 곧 사람 마음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실제로 몸, 마음이다. 이 둘을 결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또한 마음을 뇌 또는 몸에 가두어 놓을 수도 없다. 그것이 우리 몸을 넘어
전체 우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물질주의 미신은 사람 몸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른 물체들과 떨어져 있는 단단한 물질 덩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단단한 물체들은 전혀 단단하지 않고 공간과 시간 안에서 떨어져 있지도 않다. 지능의 장에서 지능이 집중된 곳 또는 집합된 것들이 물체들이다. 자연의 밑바닥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몸과 우주의 몸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다. 이 진실을 알 때 우리는 동떨어진 몸 안에서 동떨어진 자아로 살고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만일 물리학자의 눈으로 우리 몸을 본다면 몇 개의 흩어진 점들과 전자 알갱이들이 무작위로 방출되는 거대한 빈 공간이 보일 것이다. 우리 몸은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 아찔한 속도로 회전하는 소립자들로 구성된 원자들로 이루어졌다. 물리학자들은 이 소립자를 렙톤, 쿼크, 메손 등 재미있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 소립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통해서 물질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들 자체는 분명 물질이 아니다. 거대한 공백 안에서 존재하는 정보와 에너지의 파동이 소립자들이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공백에서 생겨나 창조하고 반응하고 충돌하다가 다시 공백으로 사라진다. 몸이라는 물질로 자기를 나타내는 지능의 장 대부분이 텅 빈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파동이다. 사람의 몸 자체가 대부분 텅 빈 공간이지만 그러나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비물질 정보로 가득한 공간이다. 그것이 순수 의식이다. 요점은 우리의 참 본성이 비물질 지능의 장이라는 사실이다. 물질주의 미신은 사람 몸을 시간과 공간 안에 굳어진 조각품으로 본다. 그러나 끊임없이 바뀌면서 맥동하는 패턴이 사람의 몸, 마음이다. 그것은 정보와 에너지로 흐르는 강이다. 매 순간 우리 몸이 자신의 확장된 몸의 우주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우리는 수백만 원자들을 마시고 그것들은 심장세포, 간세포, 뇌세포 등으로 바뀐다.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의 조직과 기관의 작은 조각들을 내놓아 그것들을 이 행성의 대기와 교환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 결과 우리 몸의 98%가 1년 안에 모든 원자들을 교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장 내벽은 닷새 만에 새로워지고 피부는 한 달, 간은 6주, 뼈는 석 달 만에 새로워진다. 수백만 년 세월의 진화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유전자조차도 6주쯤 지나면 이전의 것이 아니다. 그런즉 당신이 말하는 육체적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몸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당신의 몸은 석 달 전 당신의 몸이 아니다. 사람 몸은 순수 의식의 장에서 움직이는 지능의 패턴이다.
이 의식의 장에서 우리 몸의 대부분 텅 빈 공간에서 생각과 느낌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우리 몸의 분자들로 되는 것이다. 존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분자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과학 실험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뇌에만 가두어 둘 수 없게 되었다. 온몸의 세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 기쁨으로 온몸이 떨린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인 화학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온함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제약 회사들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진정제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신경과민 분자들을 생산한다. 신나는 기분이 들 때 우리 몸은 강력한 항암 기능을 하는 면역 분비물을 생산한다. 면역 체계는 순환하는 신경계이다. 그것은 지능이 있으며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 면역 세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면밀하게 엿듣고 있다. 빈틈없이 정교한 약국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 처방하면 당신 몸은 정확한 분량의 약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기관을 위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조제해서 한 봉투에 빠뜨리지 않고 담아준다. 이로써 당신 몸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알 수 있거니와 실제로 당신 몸 전체가 바로 이 지능의 창고이다. 인도에는 이런 옛 말이 있다. 나 자신 안으로 돌아가서 나는 창조하고 창조한다. 내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지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다. 내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다. 일단 당신의 몸, 마음의 순수 의식의 장임을 알면 더 이상 당신은 임시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헛개비들에 매달리지 않는다. 또한 그 무엇에도 겁내지 않는다.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그 잎에 있는 바람처럼 당신은 자유롭다. 그 순수한 무한 의식의 자유보다 더 값진 것이 당신한테는 없다. 이 자유, 이 해방이 곧 깨달음이다. 베단타는 말한다. 하나를 알아서 다른 모든 것을 안다. 참 자아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한계가 사라진다. 당신은 현재에서 과거를 경험할 수 있고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흐르는 세월과 함께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들이 당신 몸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베다 스승이 말했다. 사람들이 늙어 죽는 유일한 이유는 늙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로 된다.
우리가 만지는 것이 우리로 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까지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물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 몸, 마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 안에서 온갖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어디에 이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은 모든 곳에 있다. 우리 영혼 안에 편만해 있고 뇌 세포들 안에서 제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의 암호로 내장되어 있다. 당신 몸은 관념들의 장이고 그것들의 표출이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몸이다. 당신 몸이 하나의 육체로 된 기계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늙어가게 마련이고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균형을 잃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이 당신 몸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 몸을 보는 당신 방식이 달라지면 자동으로 당신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광대한 지능의 장에 있는 하나의 지능 패턴으로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동참한다. 바깥 세계가 객체인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체인 세계요. 당신의 해석들로 만들어진 세계이다. 당신의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당신의 몸, 마음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지각되는 경험들을 가져다 준다. 매 순간 우리가 만드는 해석이 우리 몸의 에너지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처음 만든 것이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경 조직은 하드웨어이고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변화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보자. 당신의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이 당신의 생각, 느낌, 해석, 욕망에 따라서 바뀐다. 누가 프로그래머인가?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 내면의 자아가 프로그래머이다. 당신은 침묵의 목격자로서 모든 생각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당신임을 인식한다. 당신이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때 그 나는 생각 배후에 있는 생각하는 자를 암시한다. 그 생각하는 자, 말없는 목격자가 당신의 생각들 사이에 침묵의 틈에 있다. 그것은 몸이나 마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침묵의 작은 틈이 있다. 거기가 당신이 참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그 틈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개인적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 창문, 변형의 소용돌이이다. 침묵의 목격자, 그가 프로그래머이다. 당신 몸이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 머리를 세뇌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당신 몸에서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통찰이 필요할 따름이다.
인간의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익숙해질수록 경이로운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이 마술적인 까닭은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생각해 온 것보다 더 유동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역동적인 것으로 당신의 몸,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참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몸, 마음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순수 의식의 장이 창조하고 통제하고 끊임없이 몸, 마음으로 된다. 이 장에 접함으로써 당신은 전혀 새로운 몸을 경험하게 된다.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아무 노력도 없이 당신 몸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수한 차원들로 에워싸여 있다. 그 모든 파동의 영역이 당신 바로 곁에 펼쳐져 있다. 순수 가능태인 무수한 가능성의 장에서 당신은 동시적으로 그 모든 차원들에 존재한다. 그러나 경험의 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로만 투사되는 당신의 특별한 차원에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당신 의식을 다른 주파수의 파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다른 현실을 곧장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격차란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자체인 우주의 나가 당신의 나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순수 가능성이다. 나는 우주이다. 나는 발생하는 모든 것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별들과 은하계를 보면 그것들이 바로 나이다. 내 빛이고 그 빛을 보는 눈이 나이다. 내가 음악이고 그것을 듣는 귀가 나이다. 전체 우주인 한 존재 말고 다른 나가 없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물건은 끊임없이 바뀌면서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면서 어느 것도 죽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바뀔 따름이다. 참 당신은 태어난 적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다. 시작된 것만이 끝날 수 있다. 시작이 없어서 끝이 없고 언제나 영원한 그것이 당신이다. 에고는 참 자아가 아니다. 당신이 숨어있는 가면이다. 두려움, 의심, 걱정, 근심 따위는 당신의 에고와 연결된 에너지이다. 그런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몸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그저 느껴라. 이윽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느껴라. 자신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진짜 정체로 돌아가기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다른 누구를 통제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울러 당신 자신에게도 있는 그대로 존재할 공간을 마련해줄 때
그때 당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풀려난다. 남들의 호평이나 악평에 휘둘리지 않을 때,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당신이 지금 이대로 충분히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순간마다에 항복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때, 우주가 당신 편임을 신뢰할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모든 앙심과 불만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할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모든 불만과 판단, 분함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진실로 자유로워져서 당신의 영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바뀐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좋다. 당신의 근원으로 돌아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굳이 좋게 또는 나쁘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넘어 침묵하는 마음,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마음으로 건너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물결을 타고 흐르며 모든 상황, 형편, 사람, 사물에 대하여 저절로 판단, 분석, 해석하지 않게 된다. 침묵 속에서 내적 에너지가 일어나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바꿔놓는다. 이런 말이 있다. 인생 강물이 쾌락과 고통의 둑 사이로 흐르는데 사람이 그 속에 뛰어든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한 둑으로 기어오를 때 발생한다. 삶이 가져다주는 온갖 갈등과 대치에 조용히 자신을 조율하고 쾌락과 고통의 둑 사이로 편안하게 흘러가면서도 어느 한쪽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둘을 아울러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성취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넘어선 지능의 장에서 놀이를 즐기며 사는 데 있다. 그 장이 바로 당신의 근원, 매혹적이고 거룩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당신의 근원이다.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때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런즉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우주로 하여금, 무한으로 하여금 당신을 통하여 거침없이 자신을 나타나게 하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미 당신은 힘이 있고 자유롭다. 우주 지능이 당신을 통해서 거침없이 흐를 때 당신의 삶은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흐른다.